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back to context reading practice. Today's target word is manuscript. Manuscript. We'll work on this word and try to guess its meaning by reading through the context. 오늘의 타겟 워드 manuscript를 문장 속에서 만나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Editors do not print every manuscript that reaches them. They select the best contributions and ignore others. 여기서 혹시 contributions란 말이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contribution은 공헌 뭐 이런 말이겠지만 이런 그런 상황에서 신문사 이런 상황에서 contribution은 기곡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Editors, 편집자들은 do not print every manuscript that reaches them. 자기에게 오는 모든 manuscript를 print, 출판하지 않는다. They select the best contributions, 최상의 것을 택하고 and ignore others. 다른 것들은 무시한다. 이런 의미를 보면서 manuscript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그 밑에 나와 있는 contributions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된 기고문이란 뜻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뭐 사실 알고 보면 manuscript는 원고란 뜻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본문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ors do not print every manuscript that reaches them. They select the best contributions and ignore others. Editors, 편집자들은 그들에게 도착한 모든 manuscript를 다 print, 즉 출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나은 기고글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여기서 기고글, contribution, 공헌이란 말인데 이것이 가산 명사로 쓰게 되면 기고한 글, 공헌한 글이라는 의미로서 기고문을 얘기할 때 contributions라고 씁니다. 예, 동의어 구문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manuscript는 밑에 있는 contribution과 비슷한 형태로 전체의 문맥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몰라도 위의 문장 전체가 편집자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 편집을 조금이라도 알면 투고자의 글을 정리해서 발췌해서 실른다는 말이고 투고자의 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manuscript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contribution 이란 말과 동의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전체 물을 보면 문서 혹은 기고글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manuscript를 보면 메뉴와 스크립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보이는 분이라면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라도 그림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메뉴는 hand라는 말입니다. manual이라는 것은 손으로 직접 하는 거다. 그래서 manual labor 그러면 손으로 하는 노동, 육체 노동을 얘기할 때 manual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manual이라는 말이 명사로서 어떤 사용서, 사용설명서 이런 걸 매뉴얼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직접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자동차에 보면은 automatic gear shift가 있어요. 기어 시프트, 기어를 넣는데 그게 오토로 돼 있어요. 그 줄여서 그냥 오토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오토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넣었죠. 그것을 manual 기어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뉴얼 기어 시프트란 말을 알면은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요. 또 그냥 구어는 스틱 시프트,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한다. 스틱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차들은 자동이라도 다 스틱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차를 보면은 6기통 이상의 큰 차는 스틱으로 안 돼 있고 핸들 위에 붙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어서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거는 오토고 밑에 스틱처럼 올라와 있는 것은 매뉴얼이고 이러한 형태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겠다. 이걸 아실 겁니다. manufacture, manu라는 말과 fact, fact란 말은 사실은 fact
팩토리에서 보는 것처럼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manufacture는 원래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일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으로 안 만들더라도 일체의 제조업을 다 manufacture라고 합니다. 뭐 동사로서는 produce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script란 형태소가 있는데요. script 또는 scribe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describe라면 자세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꼭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prescribe는 미리 써놓는다는 말인데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에게 미리 써놓은 글을 가지고 가야 약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처방전을 뭐라고 말하느냐? prescrip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prescription이란 말은 처방전, prescribe는 처방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inscribe하고 subscribe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scribble 이거는 지지직게 이렇게 낙서하는 거 이런 걸 scribble이라고 말합니다. 낙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script에다가 URE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서 scripture 그리고 대문자로 쓰면 이건 주로 성경 Holy Bible을 이야기합니다. 어원적으로는 scribe가 쓴다는 말이지만 쓴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확장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inscribe와 subscribe 그리고 ascribe 이런 단어는 특별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nscribe라는 것은 그야말로 쓰다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비석 따위에 비문을 새겨 넣는 것을 inscribe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의미보다도 더 상징적으로 새겨 넣다, 마음에 새겨 넣다 이래서 I will inscribe your advice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기하의 충고를 깊이 새겨 놓겠습니다. 당신의 충고를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즉 다시 말해서 명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subscribe, 또 조금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한다면 지금처럼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단 약정서를 보내죠. 그 약정서의 하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subscribe의 어원적인 뜻이 아래에 적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약조를 하면 여러분은 기부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승낙한 셈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subscribe는 기부하다, 투자하다 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의 약정서 밑에다가 내가 서명을 한다면 이 약정서를 내가 지키겠다 또는 이 약정서에 내가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은 꼭 무슨 계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요즘엔 뭐 전화로 하지만 옛날엔 다 신문을 구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던 그것도 subscribe입니다. 그래서 subscribe는 이렇게 기부하다, 투자하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구독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게 됩니다. I subscribed for $100 to the charity organ. 이 잘못됐네요. organization이 되죠. To the charity organization. 그 자선단체에 나는 $100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는 기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I don't think I can subscribe to your idea. 나는 너의 아이디어에 subscribe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기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동의나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는 I made a phone call to subscribe to Harper's Magazine. Harper's Magazine은 잡지 이름입니다. 잡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독하겠다고
전화를 했다. 이럴 때는 세 번째 의미, 구독의 의미가 되겠죠. 예, 이렇게 subscribe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단에다가 쓰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시작해서 기부, 투자를 약속한다든지 상대방의 말에 동의나 찬성을 한다든지 내지는 구독서에 서명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 잡지나 신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구독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subscribe입니다. 재미나는 사실은 여기에 다 to가 들어갑니다. 이 to가 없이 쓰면 안 됩니다. subscribe 뒤에는 to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또 기왕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subscribe의 명사가 subscript입니다. subscript 반대는 superscript. 이 말은 사실 컴퓨터 용어에서 아래 첨자를 subscript, 위 첨자를 superscript, 아래 첨자란 아래에 쓴다. superscript는 위에 쓴다. 위 첨자. 이렇게 말할 때에도 subscribe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타겟 워드가 이 manuscript가 manuscript, menu는 손이란 말이고 script는 쓴다는 말인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scribe란 말을 설명을 주로 하고 주로 subscribe란 단어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manuscript라는 손으로 쓴 글,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는 원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is work had remained as a manuscript until his students decided to publish it. 그의 작품은, 그의 글은 remain as a manuscript, 원고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출판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그의 저서는 manuscript 상태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 The paper, though widely read by the researchers, remains as a manuscript. 연구자들이 매우 많이 읽은 그런 페이퍼, 논문이긴 하지만 그것은 출판이 안 된 상태, 원고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여기서 manuscript는 출판 이전의 원고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me today again, and I hope to see you guys sooner or later. Bye-bye.